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1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보여준 사고방식은 자신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 말은 자신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토론회에 나올 때 손바닥에 왕이라고 쓰고 나온 것이 그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게 사소한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임금 왕자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때 언론이 너무 가볍게 넘긴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정치부장 윤완준 기자가 쓴 칼럼 제목이 손바닥 안의 왕 윤석열입니다. 손바닥 안의 왕이라는 것은 손바닥에다가 왕 글자를 썼다는 뜻도 포함되지만은 그가 왕노릇한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큰 나라가 아니고 손바닥만한 세상의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바닥만한 세상. 그 손바닥만한 세상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팬클럽 박수부대,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로 분류해야 마땅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왕노릇 하다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실력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령을 폈다가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몰려가지고 손바닥만한 지금 세상에서 오늘 또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완준 정치부장은 여권 관계자가 전한 이야기로부터 이 칼럼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전직이 된 한 대통령실 참모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참모에게 아내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같은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공과 사가 무너집니다. 윤 부장은 여권의 다른 인사가 전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에 윤 대통령에게 지지율을 높여야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지지율 여론조사는 다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윤 부장은 윤 대통령이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니 전광판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광판이 조작됐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훨씬 전부터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진짜 벌어졌다고 믿고 있었다는 증언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당선된 뒤 얼마 뒤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실은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이재명 후보를 더 큰 격차로 이겼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한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표 차이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기도록 만든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보다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밖에 표차를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입니다. 당시에 조선일보 광고 등에 보면은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부정선거론자들의 광고가 집중적으로 실립니다. 사전투표하면은 표가 도둑 맞는다는 취지였는데, 아니 사전투표를 안 하면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사전투표 안 하면은 안 한 사람이 다 본투표를 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본투표도 안 해버립니다.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합쳐서 3일 중에 자기가 편한 대로 골라서 투표를 하자고 해야지 본투표만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22년 3월 9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만 명을 기록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를 가기 싫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3일간 분산해서 실시하는 이 사전투표제를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하지 말자고 막 캠페인을 벌였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 날에 그 투표 함을 좀 잘못 관리한 거, 이 부실이죠, 부실. 그걸 또 증폭시켜가지고 마치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 일어났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대니까 본투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중간에 그만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게 0.73%포인트로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10% 10% 정도 포인트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밖에 표를 얻지 못했다고 거꾸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아주 허접한 정보, 그 허접한 정보 중에서 가장 저질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최고급 정보는 묵살했다는 이야기죠. 정말 위험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오판을 하면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불러들이든지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그러한 일련의 정보 오판이 부른 사고인데, 그래서 홧김계엄, 망상계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망상을 가지면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 칼럼, 동아일보 정치부장의 칼럼은 이렇게 또 계속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자신이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공개를 했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진입시키는 것이 위헌적임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계엄군 300명을 선관위에 보내가지고 서버를 탈취하겠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은 그게 대통령일 수가 없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에요. 아니 공화국에 왕이 있으면 됩니까? 공화국의 이름으로 그 왕을 지금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선거 의혹의 사실이라 믿는 확신이 강했다는 뜻인데, 윤 부장은 이날 그의 담화는 극우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켜 아스팔트에서 자신의 탄핵을 반대해달라는 선동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더한 집단 행동을 부추기려 하는지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 정치부장이 쓴 극우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적당하지 않고 미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극우라고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습니까? 그것은 극우와는 차원이 다른 더 저질의 정신상태입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설사 여당 일각과 극렬 지지층의 바람대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들 누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겠나? 대다수 국민이 그를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겠나?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그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지도자로 인정하겠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그는 이미 스스로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여기 아주 본질적인 지적이네요. 이미 벌어진 걸로 봐서 탄핵과는 별도로 국민들 마음속에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없는 자라는 게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이것을 거스르는 탄핵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면은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을 3대 중독자라고 했어요.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가장 비정상적인 인간,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였습니다. 만만해야 할 자리에서 늘 화를 내고 술 마시고 망상에 취해 있던 그는 오로지 김건희를 위하여 살고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양귀비에 취하여 나라를 절단낸 당현종의 환생입니다. 공직자의 제1덕목은 공과 사의 구별입니다. 그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감사합니다.